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75사님 일단 추천 오늘도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들 환영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이걸로 가입하시면은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도 분석 방송을 못 올리는 날도 업로드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NBA는 총 9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분석해온 9가지 경기, 네, 총 9가지 경기 싹 다 준비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워싱턴과 레이커스 먼저 볼게요. 워싱턴, 레이커스. 자, 홈팀 워싱턴이 오늘 미러키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러키와 경기가 있었고요. 미러키를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백투백으로 레이커스와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싱턴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트레이 영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 빠른 템포, 업템포로 약간 달려주는 농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에 빠르게 상대 코트 넘어가서 득점을 메이드 시켜주려고 노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오늘 수비가 강하지 않은 미러키를 만나서도 96개의 야투 시도와 38개의 메이드 성공률이 39.6%, 야투가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이 오늘 굉장히 빠른 템포로 달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백투백 일정이고, 순수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워싱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는 돈치치의 지금 발목 부상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돈치치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라든지 빈센스가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돈치치가 고점에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와 빈센트가 들어왔을 때 최근에 보여주는 효율을 재현해낼 수 있겠느냐, 좀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이커스가 직전 클리블을 만났을 때도 이제 돈치치가 이탈한 이후에는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3점을 32개 쏴서 9개 메이드, 성공률 자체도 28.1%,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양팀 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순수 컨택 능력 자체는 레이커스보다는 워싱턴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양팀 다 메인 볼 핸들러가 없는 상황에서 야투의 기대값이 높지 않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워싱턴의 8.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29.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올랜도 토론토 갈게요. 올랜도 토론토.
자, 이 두 팀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5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랜도가 이제 1승 4패죠. 최근 5게임에서 1승 4패. 토론토가 이제 직전 연승이 끊기기는 했지만, 뉴욕 상대 4연승이 끊기기는 했지만 4승 1패. 흐름은 토론토가 더 낫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팀 특성이 어떻죠?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그래도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총 23번의 홈 경기를 가져가면서 14승 9패, 승률이 60.9%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수비에서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백코트에서 뺏는 수비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가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팀 전체적인 사이즈에서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대부분의 공격 옵션 자체를 외곽이 아니라 페인트 존, 포스에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올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박스아웃 능력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토론토가 이런 또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데, 트랜지션 상황을 조금 살려주기에도 올랜도가 이제 썩스가 복귀한 이후에는 핸들링 자체가 안정감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상성이라든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을 살려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올랜도가 좀 유리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토도 4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집중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올랜도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랜도 승 1.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이슨 테이텀이 빠져있죠, 보스턴이. 테이텀이 빠져있는데 브라운까지 내일 경기를 못 나올 것 같아요. 햄스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까지는 아마 출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테이텀과 브라운 원투펀치가 빠지는 상황에서의 보스턴의 문제가 뭐죠, 그러면? 사실 아이솔에 대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프리샤드라든지 화이트라든지 곤잘레스라든지 하우저라든지 스팟업 상황에서의 야투율은 분명히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상대골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자유투를 삥 뜯을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스턴이 아무래도 이제 외곽에서의 뭐 패스 돌리면서 이제 뭐 오프볼 움직임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3점 라인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브라운까지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세크라멘토의 외곽에서의 수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가 3점 허용률이 35.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3위로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 반면에 원정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필라델피아와 경기가 있었고요. 111대 113, 2점차 초접전 경기를 가져간 만큼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게임 자체가 양 팀 다 되게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뭐 승패 예측보다는 221.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221.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갈게요. 음, 다음 경기 뉴욕이랑 포틀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뉴욕, 포틀랜드. 자, 홈팀 뉴욕이 최근에 경기력이 점점 올라옵니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4연승까지 조금 장줄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 뉴욕이 경기당 실점이 113.28 실점, 리그 전체 9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5위 팀이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93.6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트가 내일 경기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발목 부상 이슈가 있었고, 만약에 이게 하트가 출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브런슨의 수비에서의 조금 약점을 메꿔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트가 출전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포틀랜드가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3점 라인 야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루 같은 경우에 부상이 복귀가 됐었고 점점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너프하게 이제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효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뉴욕이 최근에 흐름이 더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하트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외곽에서의 수비가 될지 안 될지가 조금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접전 다득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해보면 포틀랜드의 7.5 프렌 아니면 227.5 오버에 대한 가능성, 다만 하트 출전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랑 멤피스 볼게요. 뉴올리언즈, 멤피스. 자, 이 매치업은 뉴올리언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뉴올리언즈가 허버트 존스가 복귀한 이후에 수비에 대한 지표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선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어주고 있고요. 상대에게 조금 터프샷을 유도하고 있고 포스트에서는 뭐 퀸이라든지 윌리엄슨이 이제 뭐 박스아웃 잘 해주면서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도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사실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모란트라든지 피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핸들러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스펜서가 1번을 봐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핸들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멤피스 입장에서는 실책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가져갈 거고요. 이거 사실 원정에서는 팀 야투율도 많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멤피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컨택 능력은 나쁘지 않은 팀이고요.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빠르게 백코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뉴올리언즈에 대한 득점 기대값도 역시나 좀 높게 잡아주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최근에 득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것도 아닌 구간이고 아니 그럼 뭐 어떤 것을 본단 말이냐. 저는 사실 이거 승패 예측보다는 234.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넘어갈게요, 형님들. 자, 다음 경기.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피닉스와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클리블랜드. 자, 오늘 피닉스가 홈에서 누구를 만났다?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114대 96, 18점 차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피닉스 입장에서는 누가 캐리를 했냐면은 브룩스의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친구가 오늘 40득점에다가 이제 4개의 어시, 8개 리바, 야투율이 59.1%. 근데 사실 이 브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복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40득점 가져갔다고 한들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는 글쎄요. 특히나 내일 매치업 상대가 뭐 타이슨이라든지 웨이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재현해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피닉스가 최근에 또 불안한 게 뭐냐면은 뭐 데빈 부커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아니면 길레스피라든지 부상 이슈 크고 작은 부상 이슈가 있었고 내일 경기 역시도 뭐 부커라든지 그린 잘하면 길레스피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백코트 뎁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얇아지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 오닐에 대한 수비 능력을 신뢰 가능한가요? 4번, 5번 구간에 대한 수비 능력. 전 사실 신뢰를 못해요. 뭐 파울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컨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원정팀 클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5연승 장주를 만들고 있고요. 동일기간 평균 득점이 115.8득점에다가 101.4실점씩을 내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 플러스 14.4거든요. 리그 전체 3위 동일기간. 그래서 아마 네이도 크리블 입장에서는 뭐 조금 피닉스가 뎁스가 얇아지는 상황에서 백투백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결국에 크리블이 조금 원하는 대로 뭐 미첼이라든지 제럿 앨런 활용한 웨이드 활용한
투맨 게임 위주로 풀어가면서 메릴이나 타이슨의 야투 지원까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클리블이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경기 자체가.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하면은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4.5 기준했을 때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승, 4.5 마헨 승 가능성까지 언급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핵심은 피닉스가 이제 백코트 뎁스가 얇아지면서 에너지 레벨에 대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겠죠. 자, 다음 경기 덴버 클리퍼스 보겠습니다. 덴버 클리퍼스. 자, 오늘 덴버가 이제 브루클린을 만나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107대 103으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공 위주의 수비 위주의 게임을 가져갔었고요. 저득점 양상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도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 210.5라는 낮은 기준점이 잡히고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최근에 덴버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04.8실점까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 코트에서보다는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약간 지공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든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볼을 쥐고 있다가 뭐 시간 다 쓰고 약간 아이솔레이션 가져간다든지 했을 때 저는 덴버의 수비가 생각보다 이런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수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뭐 전형적인 다운 템포에다가 누가 더 많이 넣을래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최소한의 실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경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덴버의 5.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210.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유타와 브루클린 경기 볼게요. 유타,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은 양 팀 다 지금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유타가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 4연패까지. 브루클린이 최근 연패가 몇 연패? 7연패까지.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자, 홈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일단 화력에 대한 지원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홈에서 가져갔을 때 평균 득점이 122.7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내일 마카넨이 빠져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키온테 조지의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센사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베일리라든지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가 좀 터져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120득점 이상 아니면 뭐 130득점 가까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입니다. 오늘 이제 덴버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덴버와의 경기를 103대 107로 내주고 오면서
이제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됐거든요. 특히나 이 마이클 포터. 마포주가 오늘 출전 시간이 몇 분이었죠? 37분 06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됐었다 보니까 과연 내일 경기에 마포주를 출전시킬지,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컨디션은 나쁘지 않을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브루클린이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97.2득점에다가 3점 야투가 30.61, 2점 야투가 48.88. 야투가 전혀 안 터지고 있어요. 거의 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타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이슈, 순수 야투에 대한 대결이라고 한다면 유타가 연승을 조금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유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2.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갑니다. 골든 스테이트,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골스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골스가 이제 원정에서 4연전을 끝내고 나서 홈으로 복귀하는 그런 경기인데, 골스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7승 7패, 승률이 70.8%. 그래서 내일도 골스는 주요 공격 옵션 자체가 뭐 스크린 많이 서주면서 오프볼 움직임 많이 가져가 주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기회를 많이 잡아줄 거고요. 최근에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 구간은 아니지만 내일 홈으로 복귀하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순수하게 골스의 야투가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디트로이트의 수비가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골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경기가 있었죠? 경기가 있었었고 피닉스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둘엔 활용한 투맨 게임은 되게 효율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커닝햄이라든지 로빈슨이라든지 탐슨이라든지 외곽에서의 3점 라인에서의 야투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게임을 조금 힘들게 가져가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3점 야투가 30.86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일도 사실 디트가 외곽이 안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스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더블팀 들어간다든지 뭐 외곽에서 세긴 가져가면서 두렌을 조금 괴롭혀 준다든지 요런 모습도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야투 강점을 살려주면서 높이에서의 약점을 조금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골스가 역배를 받는 상황인데 골스 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봤고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일일부님 추천 감사합니다.